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 곳곳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에서, 내일은 남부지방에서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바다에선 태풍 3개도 활동 중인데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의 북상 영향으로 주말에도 비가 올 전망입니다. 태풍의 최종 경로도 중국이나 서해상 등 아직 유동성이 매우 커 기상청은 주 후반쯤 우리나라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폭넓은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서는 이틀간 16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졌고 서해 5도 지역에서도 130mm 안팎이 내렸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 사이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일부터는 남부와 제주 등지에서 1시간에 최대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 등 일부에서는 모레까지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부터는 북상 중인 11호 태풍 하이쿠이에 따라 날씨 변동성이 큽니다. 중국 남부와 일본 먼 해상을 향하는 9호와 10호 태풍과 달리 11호 하이쿠이는 주말쯤 일본 오키나와까지 올라올 전망입니다.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겠고 주말에도 곳곳에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화된 바람에 의해서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게 되고 기존에 남아있던 우리나라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강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풍의 최종 경로는 중국이나 서해상, 대한해협 등 아직 유동성이 매우 큽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쯤 태풍 경로에 윤곽이 잡히면서 자세한 우리나라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14명의 사상자리는 분당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폐쇄적 심리 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던 최원종이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최원종을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향후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검찰은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 상태에서 고립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학업 능력을 갖췄고 범행 전에 가명을 의도한 단어를 검색한 점 등을 비롯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망상이 곧 현실이라는 확신, 그리고 폭력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성남 분당 서현동 AK 프라자 백화점 앞 도로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20대 여성은 25일 만에 치료 도중 숨졌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 씨는 이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1층과 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대인 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란 진단을 받고도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최원종은 검찰 송치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을 살인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향후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는 제도도 개선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바꾸는 겁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이런 대책들이 출산율을 과연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보도에 조성엄 기자입니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 역시 감소 추세입니다. 2030 세대들은 치솟는 주거 문제를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또 안정감을 위해서 다들 자기 집을 갖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하면 불리한 소득 기준이 적용된 정부 정책도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결혼한 사람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한 때문에 더 받기 힘들지 않나.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을 4조 넘게 늘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지원이 늘어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는 가구에 연 7만 호의 특별 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선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특례 대출을 실시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들보다 소득 요건을 2배가량 상향해 지원 가능한 가구 수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결혼 페널티라고 불린 청약제도도 결혼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바꿉니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2배로 높여 미혼 때보다 청약 시 불리했던 점을 개선합니다. 또 동일일자 청약에 부부 2명이 각각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최대 50% 앞선해 청약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법원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피프티 사건에 대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멤버들의 행보는 아직 안개 속인데요. 이런 가운데 피프티법 등 연예계 안팎에서는 후속 조치가 예고됐습니다. 일명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신세롱 기자입니다. 법원이 걸그룹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프티가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수입 정산 누락도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건강관리 의무 위반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계약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해야 하지만 멤버들이 아무런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소속사 손을 들어줬지만 멤버들은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입니다. 악화하는 여론에도 멤버들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정부와 연예계는 전속계약 기간 중 연예인의 사전 접촉하는 템퍼링 행위 제재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14년 전 만들어진 표준 전속계약서 조항에 기획사뿐 아니라 소속 연예인의 의무도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역시 중소기획사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일명 피프티법을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이 이제 현실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란다면서도 템퍼링 집단에 대한 처벌로 한국 가요계의 교훈이 됐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하와이 산불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불 원인을 두고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전기 공급 회사를 산불 원흉으로 지목해 소송을 걸었고 이 회사는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는데요. 큰 피해를 낸 산불은 6시간 넘게 전기 공급을 차단한 뒤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하와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 하와이안 일렉트릭. 앞서 마우이 카운티 당국은 지난 24일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기상청의 허리케인 적색 경보가 있었는데도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강풍에 끊긴 전선이 산불을 일으켰다는 이유입니다. 주민들 증언도 있었습니다. I hear a pop coming from across the street. As soon as I hear the pop, all I heard is like electrical, like bzzz, going on the ground there. Thing was just arcing away on the ground. Landed right in dry grass, so sparks, and then there was a fire. 그러자 이 전력회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국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당초 지난 8일 오전에 첫 산불이 있었는데 이때는 소방당국이 출동해 완전히 진화됐다고 선언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직전 라하이나 중학교 인근 덜판에서 다시 산불이 났는데 이때는 6시간 넘게 전기 공급을 차단한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전력회사는 전력이 끊긴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 있던 직원들이 작은 산불을 목격하고
즉시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라하이나 마을 일대를 축제밭으로 만든 산불은 이날 오후에 발생한 화재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자사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의 대표는 마우이 카운티가 자체 조사 전에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실망했다며 소송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 회사의 주가는 하와이 산불 발생 이후 70% 넘게 폭락했다가 반박 자료를 낸 다음 날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편 주요 피해 지역인 라하이나 수색은 99% 완료된 상태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115명, 재산 피해는 7,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